안녕하세요. 경제뉴스 들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7월 17일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35.39포인트 하락한 26,734.7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10.99포인트 하락한 3,215.57에, 나스닥은 76.66포인트 하락한 1,473.8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나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30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많았습니다. 17주 연속으로 100만 건을 넘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헌터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의 핵심 이슈는 코로나19 재확산이 경기 회복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주장도 맞서고 있습니다. 나티스트 인베스트먼트 매너저스의 ST 데베크는 시장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전면적인 폐쇄가 다시 이뤄지지 않는 한 직선이 아닐 뿐 시장과 경제는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늘 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98% 하락한 것을 비롯해 애플 마이너스 1.23%, 아마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핵심 기술주들이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TI 원유는 배럴당 1.1% 하락한 40.75에, 브렌트유도 배럴당 1.39% 하락한 43.1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제 증시가 하락하고 향후 원유 수요에 관한 불확실성이 제기된 것이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은 온스당 0.7% 하락한 1800.3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12포인트 하락한 2183.76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311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844억 원, 131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 증권, 건설업 등이 상승했고 서비스업, 전기전자, 의약품, 비금속 광물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중에선 현대차만 상승하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카카오, 삼성 SDI, LG생활건강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22포인트 하락한 775.07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3,63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1,442억 원, 1,68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중에서는 HLB, 시젠 등은 상승한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KMW, 펄어비스, CJENM, 스튜디오 드래곤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인 2.5%를 상회하는 3.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분기 4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도 호조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소비 판매는 마이너스 1.8%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한국 증시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하락한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연간 마이너스 0.2포인트를 하회할 것으로 보면서 국내 경기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회복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농협은행이 이날부터 6월 코픽스를 반영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계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연 0.17%에서 0.18%씩 인하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연 2.21%에서 3.71%로, 우리은행은 연 2.36에서 3.96%로, 농협은행은 연 1.96에서 3.57%로 각각 인하했습니다. 전날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0.89%로 5월보다 0.17포인트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코픽스가 1%를 밑돈 거는 2010년 2월 공시를 시작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 그동안 이슈였던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받고 있었습니다. 1, 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결과에 따라 이재명 관련주들이 대폭 상승했으나 장 후반에 가서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16일 제주항공은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 매매 계약의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어제 이스타홀딩스에서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며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 조건 이행 요청에 대해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5일까지 미지급금 회수 등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250억 원가량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1,700억 원대의 미지급금을 갚지 않으면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미지급금 1,700억 원 중 3월 이후 발생한 800에서 1,000억 해소를 위해 리스사와 조업사, 정유사 등의 비용 탕감을 요청했으나 어려움을 겪어 선결 조건을 모두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제주항공은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딜 클로징 최종 시점은 미뤘습니다. 만약 계약이 무산될 시 이스타항공 1,600명이 거리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스타항공이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올 1분기 기준으로 이스타항공의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042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법정 관리에 돌입한다면 기업 회생이 아니라 기업 청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발표로 완성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현재 5,000대 수준인 수소 전기차를 2025년까지 20만 대로 늘리고 전기차도 9만 1,000대에서 113만 대로 12배 가까이 시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15,000대, 완속 충전기는 3만 대를 확보하고 수소 충전소도 450개를 설치합니다. 당장 현대기아차가 최고 수혜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그린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에 화상으로 출연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린 뉴딜 선도를 위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23종 이상의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2025년 연 100만 대 판매로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기록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문수 애널리스트는 자동차 업계가 보유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소 사회 시점이 앞당겨질수록 사업 확대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배터리 시장 성장세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 수석 부회장은 최근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강모 LG 회장 등과 잇따라 회동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정 수석 부회장은 최근 삼성과 LG, SK를 방문해 배터리 신기술에 대해서 협의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배터리 3사가 한국 기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서로 잘 협력해 세계시장 경쟁에 앞서 나가겠다고 협력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또한 2년 후 일몰될 예정이던 전기차 보조금이 2025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그린 뉴딜 5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는 13조 1,000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위해 2022년까지 미래차 보조금에 예산 4조 5천억 원이 추가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를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22년에는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전기차 수요 증대를 위해 3년 더 연장하고 그린 뉴딜 기간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는 2024년까지, 전기버스, 전기화물차는 2025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뉴스에 따라 앞으로도 그린 뉴딜과
전기차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미중 갈등에 대한 여러가지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윌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5일 현지 시간으로 홍콩지사 인력의 3분의 1을 서울로 옮기게 한 뉴욕타임즈 외에도 다른 글로벌 언론사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사들이 홍콩에 주재하는 일반 기업보다 더 큰 위협을 느끼는 것은 취재 활동에 따른 홍콩 보안법의 적용 여부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외신 기자들은 언론 매체의 관리와 통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홍콩 보안법 54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외국 뉴스 매체의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중국 본토에서 취재 활동을 하지 못하는 언론인에게 더는 홍콩에서의 취재 활동도 보장할 수 없다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가 홍콩 지사 일부 인력을 서울로 옮기기로 결정한 이후 홍콩 주재 다른 주요 메이커 언론사들도 탈홍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통령 선언문 초안을 입수했다며 뉴욕타임스가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미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 및 당원 가족의 미국 비자를 취소하고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실행될 경우 공산당원의 미국 입국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미 체류 중인 당원과 가족들은 강제 추방됩니다. 뉴욕타임즈는 공산당원 외에도 중국 인민해방군 간부나 국영기업, 임원들 역시 비자 제한 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이 9,200만 명인데다가 지난 2018년 미국을 방문한 중국인만 300만 명에 가깝다며 미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방문객 중에서 공산당원을 가려낼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정부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공산당원 전원이 아니라 고위급 당원 25명과 관련 가족에만 비자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강행한다면 2018년 무역전쟁 이후 중국을 향해 가장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에 이어서 새로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최근 중국 화웨이를 완전히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연말부터 화웨이 장비를 새롭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통신망에 들어간 화웨이 장비는 2027년까지 모두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영국은 화웨이가 빠진 자리에 삼성전자가 들어와 주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김우준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 9일 영국 화원위원회에 참석해 영국에 5G 통신망 장비를 제공할 수 있냐는 물음에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한 통신사도 5G 구축에 필요한 장비를 화웨이에서 들이지 않기로 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최영산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는 반사 이익이 아주 유리한 상황이며 삼성도 그쪽에서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세를 몰아 초격차 전략을 이동통신 장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나 상용될 것으로 보이는 6G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술 개발에 들어간 게 대표적입니다.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은 삼성의 네트워크 장비 기술이 모뎀 기술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화웨이 전선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이어 통신장비 분야에서도 삼성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영국이 지난 14일 중국 화웨이 제품을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하겠다는 기존 결정을 번복한 직후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국의 화웨이 퇴출 결정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중국이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대형 투자 축소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영국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한다며 모든 결정과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 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주영 영국 대사인 류 샤오밍도 같은 날 한 공개 행사에 참석해 영국이 화웨이를 버렸다. 중국은 앞으로 영국에 투자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중 갈등에 이어 미영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에 이르면 오는 9월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 서비스를 출시하며 보험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파이낸셜은 올해 하반기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국내 손해보험사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이버 파이낸셜과 제휴한 손보사는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등 총 3곳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사들은
한 달에 3,831만 명이 이용하는 네이버 포털을 기반으로 네이버가 제휴 맺은 보험사 상품을 밀어줄 경우 판도 변화가 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하위 보험사에는 막대한 이용자 풀을 가진 네이버와 제휴하는 게 당장은 유리해 보인다면서 네이버가 불공정한 조건을 들이댈 경우 보험사가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는 점은 우려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도 한국 증시, 미국 증시, 경제 뉴스들 소식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